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계시는, 큰일 하고 계시는 우리 이탄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워낙 뭐 긴급한 사태가 터져서 네. 긴급하게 모셨는데 바로 들어가죠 뭐. 네네. 이 법관 탄핵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이제 그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명예롭게 퇴직하게 둘 순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335 의원들 뜻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07명이 돼서 일단 급한 대로 공개를 하고 예. 좀 민주당부터 일단 당론 결정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으로 지금 의총이 결정이 됐습니다. 수요일 날 네. 10시 반에 민주당 의총을 한다. 네네. 그래서 그 의총에서 예. 민주당 당론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론 결정이 되면 네네. 지금 현실적으로 28일 날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 이제 28일 날 퇴직하는 건 아니고 예. 2월 9일 날 퇴직을 하는데 2월 퇴직 9일 날짜가 퇴직. 2월 9일 퇴직인데 예. 28일 전에 탄핵소추안이 원래 발의가 되면 사직서 수리 자체가 안 돼서 예. 아예 퇴직을 못 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28일은 아마 넘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8일부터 이제 모래시계가 작동하는 거죠. D-14, 13, 12, 11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끝까지 계속해서 저희는 하여튼 하루라도 더 빨리 하도록. 그럼 예상을 목표로 언제 잡고 있는 겁니까? 아직 저희가 그렇게 딱 뭐 날짜를 목표로 잡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네.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있는데요. 말을 2월 좀 제가, 초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말을 좀 제가 지금 아끼겠습니다. 일단 1월 안 넘기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너무 또 앞서가시지 마시고요. 하여튼 어쨌든 아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의총에서 결의가 나면 네. 정의당은 지금 함께 하기로 한 거죠. 열린민주당, 정의당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 아직 당론 결정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잘 민주당 될 먼저 거라고. 결정하면 뭐 알아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먼저 하실 수도 있고요. 기본- 국민의힘은 어차피 반대할 거고. 국민의힘이요? 어떤- 국민의힘인데 동의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네. 지금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이 탄핵안은 국회법상으로 상정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렇죠. 발의 조건만 되면 되는군요. 발의가 되면 이제 바로 첫 본회의 때 보고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2월 임시국회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회의가 있으면 무조건 2월 임시회든 뭐든 하여튼 본회의 무조건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72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는 게 중요하네요. 지금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일정이 합의된 게 있습니까? 여야 간에? 예, 2월 1일 월요일은 개회식이고요. 2월 1일. 네, 그다음에 2월 2일부터 예. 이제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시작됩니다. 연설이. 2월 2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대충 일정을 알겠네요. 그러면 뭐. 아니 근데 그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지금 107명 동의 얻으신 내용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적 절반의 발의 그리고 또 또 과반의 어떤 찬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표만으로는 지금 다 진행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죄송하지만 이제 고구마 먹은 기분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말을 아끼는 게 어쨌든 뭐 의원님들 전체의 좀 의사 결정을 좀 뭐랄까 제가 요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가지 아니, 그러니까 않으려고 지금 제가 96분 정도의 민주당 의원이 동의한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맞습니까? 98분입니다. 98분? 네, 현재. 그러면 이분들 외에도 예를 들면 이제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네네. 흔쾌하게 동의하는 그렇죠. 분들이 예. 네. 대간 한 3, 40명 정도는 확보를 해서 네네. 이게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공감대가.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분도 있고 약간 눈치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생각 본인이 생각이 다양한 거니까. 다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탄희 의원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원실 설득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됐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진정성이 알려지고 왜냐하면 그냥 누가 뭐 서면 찍 해서 발의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잘 이름 걸기가 껄끄럽거든.
의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일일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니까 동참한 거고, 지금 이제 나머지 의원들이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제는 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당로 의총이 다행히 수요일 날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나 누가 나오는 의견들이 비공개로 하겠지만 이래저래 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의원들은 소수일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의견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그럼요. 그러면 좀 목소리 센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의사개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일정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좀 접수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 하나씩 좀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제가 다 받은 건 아니고요. 네. 같이 고생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앞장섰는지. 좀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래요? 네, 하여튼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한 번 더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제가 너무 네, 혼자서 다행이고- 다 한 것처럼 또 아니요, 이거 다행이고 땡큐라고 봅니다. 우리 이탄희 의원님 나오시니까 반응이 나쁘지가 않네요. 좋아요. 예.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과거에 이렇게 법관을 무리 네.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한 전례가 없죠? 있습니까? 의결된 경우는 없죠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발의가 됐었는데 신영철 대법관이라고 2009년에. 아, 신영철. 그렇죠. 네, 네. 기억나요. 근데 그거는 표결을 못 하고 그냥 폐기됐어요. 아, 질질 끌다가 네. 그러니까 그때 발의할 때만 잠깐 이슈 나오고 질질 끌었구나. 아예 표결까지도 못 간 거군요. 네네. 오. 실질적으로 법관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게 탄핵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영국 같은 데는 판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 한 20명, 30명씩 파면이 돼요. 판사들이. 음. 근데 우리나라는 자체 징계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법부 내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법원 내에서. 네. 그리고 뭐 다른 탄핵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 법관만 해도 한 15명 정도 탄핵 소추가 됐고 일본이 되게 보수적인 나라인데 일본도 8명 정도 탄핵 소추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첫째 제도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 징계 제도가 둘로 쪼개져 있는데 대법원장이 하는 징계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징계가 있어요. 네, 네. 대법원장이 하는 징계는 정직 1년까지밖에 안 돼요. 시효도 3년으로 엄청 짧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징계는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열려고 하면 국회에서 소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하듯이 그렇지, 그렇죠. 국회가 기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탄핵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탄핵이라는 말이 어감이 되게 세잖아요. 네, 네.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거 생각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절차를 잘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그 네. 법관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네. 법관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기본 과정이 국회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국회에서 한 번도 뭐 아까 신현철 대법관 음. 그건 사실 뭐 정치적인 내용들도 있었으니까 음. 그 이런 걸 하고자 했던 의지랄까요? 네. 이런 것들이 뭐 그닥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절차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책임진 판사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 신영철 대법관 사례가 참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때 대법관을 탄핵 소추까지 했기 때문에 소추는 아니고 하여튼 탄핵 발의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발의까지. 예. 이 사람들이 큰 교훈을 얻었을 거다. 다시는 이러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당이 되게 자위를 했어요. 그 당시에. 2009년에. 경고가 확실히 됐을 네. 거다. 근데 바로 2년 뒤에 양승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고 사법농단 사건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경각심이 심어지지 않았던 거죠. 경고는커녕 네. 완전 아니, 쌩까 그 버린 당시에 거네요. 최강욱 그 변호사였죠.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네. 양승태 되는 거 보고 황희석 변호사도 그때 마찬가지로 이거 큰일 났다. 양승태를 아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걱정을 진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해서는 그렇다 네. 치고 네. 이 과정을 거쳐갈 거고. 근데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분들 중에서 정말 저 전국 법관 대표자회 등에서 이런 사람은 절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징계 탄핵감이다라고 의견들이 모아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전국 법관 대표자회에서 그때 사람을 딱딱 특정을 하기보다는 행위를 특정했어요. 그래서 네. 재판 관여 행위, 그다음에 재판의 결론을 유도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행위에 딱 관여된 사람이 몇 정이다 이렇게 숫자를 특정하기 조금 어렵고요. 대략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검찰에서 사법농단 수사를 할 때
법원 쪽에 통보한 예. 이 사람들 비법관이다라고 통보한 판사의 숫자는 66명. 66명. 그걸 또 나름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일종의 분류를 해보잖아요. 검찰 내에서 자기들 자체의 기준으로 분류를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실제로 한 사람은 13명밖에 안 돼요. 13명. 그래서 그 당시에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왜 이렇게 면죄부를 많이 주냐. 그러니까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13명 징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판사들은 동의합니까? 뭐 판사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아니, 하고. 이 징계를 어느 정도 수위에서 맞았어요? 근데 징계가 약했어요. 아니, 약했으니까.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아까 뭐 1년 정직 1년까지밖에 애초에 안 되는 데다가 정직 1년을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약간 대부분이 아니라 법관들 중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법관들은 좀 떨고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임성근, 이동근 여기에서만 멈출 게 아니거든. 본인들에게도 올 수 있다. 그런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동근하고 임성근 두 판사를 우리가 선택을 한 이유가 네. 이 두 판사는 법원 안에서 자기들이 판결로서 반헌법 행위자다라고 사실상 공인을 한 판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공인을 했고 국회에다가 이 사람 탄핵소추 사실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회에서 그 뒤에 아무런 절차를 진행 안 한 거예요. 그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러다 여기서 보니까 궁금한 거. 네. 그러면 이런 정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의원들 만나 설명하고 막 이럴 텐데 네. 여기에서 서명 안 하고 주저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를 들던가요? 역풍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니까. 아니 네. 궁금해서 그런. 어떤 논리로 좀 주저하시는지. 이제 사실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다기보다는 일단 의원님들이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어색하고. 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정치는 솔직히 말해서 그날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고 뭔가 볶고 싸우는 거죠. 발언을 하고 그래서 주목을 받고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약간 예능화된 정치잖아요. 근데 퍼포먼스 위주의.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정치는 사실 헌법상의 책무를 다해가는 그런 정치거든요. 근데 그런 문법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고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거나 약간 낯설어 하셨던 의원님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이제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낯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좀 천천히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동의하시고 뜻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아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정무적인 어떤 그러니까 되레 질문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어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중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겠지. 네, 일반적으로 예를 그렇죠. 들면 네. 이 야 이슈, 이거 우리 역풍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이 시작해서. 이슈가 너무 커지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뭐 등등등등 선거에 또 영향을 어쩔까, 뭐 여러 얘기를 하겠지. 그렇죠. 지금 이제 민생 행보로 잘 가져가고 있어요. 득점 포인트가 쌓이고 대통령 지지율도 좀씩 회복하고 이런 마당에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법관 탄핵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던가요? 근데 좀 그렇게 뭐 오해를 하시는 분은 좀 덜했던 게 사실 작년 말부터 이 두 판사가 나간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사실 이 두 판사가 한 행동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세월호 가족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따가 사안을 좀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국회에 오셔가지고 손편지를 의원들한테 다 돌리고 이거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 판사가 신이냐. 왜 이렇게 잘못이 밝혀졌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느냐 말씀을 쭉 다 하셨고 또 저희가 다른 의원총회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또 소개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좀 그 혼선은 별로 내부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판사가 저지른 비에 네. 대해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임성근, 이동근. 임성근 판사는 사실상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거고요. 이동근 판사는 일종의 부역자인데요.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세월호 7시간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정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 장면을 아이들이 정말 배와 함께 물에 수장되는 그 장면을 오전에 지켜봤는데 그러고 나서 오후 5시에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본에 나타나서 애들이 갇혀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되물었단 말이에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해하다가 우리 국민들도 나중에 점점 이제 화가 나셨죠. 그래서 도대체 뭐 한 거냐 7시간 동안 진상을 규명해라 요구가 점점 많아져 갖고 이제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도 칼럼으로 7시간 동안 뭐 했냐 그렇죠. 그리고 그 칼럼을 또 인용해가지고 기사도 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기춘 실장이었어요. 근데 이 김기춘 실장이 이 상황을 좀 역전시켜 보려고 그 중에 신문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산케이 신문 기사였어요. 근데 이제 기소만 했지만 기소가 좀 무리했기 때문에 사실 무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대로 가면 또 역풍이 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판결에도 손을 댑니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때 법원행정처 처장이 박병대 처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대법관이었는데 이 사람을 비서실장 공간에 직접 호출을 해가지고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국 그게 이제 전달이 됐겠죠 법원까지. 그래서 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을 하고 있던 담당 판사가 이동근 판사였고 그 법원의 수석부장 판사, 그러니까 부법원장이라고 법원에서는 부르는데 이 사람이 임성근 판사였어요. 그래서 임성근 판사가 이동근 판사한테 판결문 선고하기 전에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정이 빼돌리고 그 내용을 이제 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심기를 건드릴 만한 내용 다 바꾸고. 그래서 원래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명예훼손이 안 된다라고 써 있었는데 그거를 된다라고 바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리적으로 이 사람 무죄긴 한데 기자여서 다른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문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법정에서 이제 몇 가지 이상한 행동을 시켜요. 뭐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는 허위다 이렇게 판결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선언을 해라 이런 거 지시도 하고 그대로 이행하고 이동근 판사가 선고할 때도 이렇게 세워놓고 3시간 동안 혼내라. 이제 재판정을 이제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이제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탄핵이 가결이 되면 사법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뭐 한 명을 파면하자 뭐 여기 이런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판에 개입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판결을 생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정문을 받으면 그 결정에 기준이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원래 판사는 이런 직업이야. 이런 고도의 직업 윤리를 요해. 그래서 재판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너는 이런 거 지켜야 되는데 너 이거 안 지켰어. 그러니까 너는 파면이야. 기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판사들한테 야 니네 이 기준 다 지켜야 돼. 니네 신 아니야. 이런 잘못하면 너희들 파면당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언론이나 상대당이 야, 너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시비를 못 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탄핵이 일상화돼야겠어. 진짜 문제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해야죠. 각인이 돼서 네, 문제가 있을 그러니까 때는 당연히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판사도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뭐 실수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실수에 저는-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라고 아니 이게 진짜 국민들한테 사실 법 감정에 이게 일치할 것 같아.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저 시사인에서 공적 기관들 신뢰도 조사했거든요 작년에. 거기서 법원 거의 꼴등했어요. 하락해서 검찰도 거의 꼴등이고 그러니까 부셨죠. 법원 밑에 검찰이 있었어요. 어. 네. 끝에서. 검찰 밑에 법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뒤에 뭐 국민의힘 막 정의당 뭐 이런 언저리들이 같이 있었고 그래서 야 그러니까 그만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법부 법원이- 내에서도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야 자정의 우리가 목소리가. 위상이 진짜 추락했구나. 국민들 네.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이런 위기감들 없습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강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당시 2탄이 판사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게 더 필요하. 근데 사람들 우라통이 터지는 게 아니 이제 이게 되고 공수처 나오고 뭐 이러면 조금 좀 희망 같은 게 아, 예, 느껴질 예. 것 같아. 문제가 근데 생겼을 때. 예.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법 연구에 뭐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뭐 눈에 보이는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 네. 저희들한테 별로 안 비춰지거든요. 네. 뭘 했습니까 이분은?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에요. 뭘 하셨냐. 음. 네. 그럼 뭐라고 답변합니까?
뭐 직접 제가 만나서 대화는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대법원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판사 승진제도 폐지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예전에 이용훈 대법원장님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용원 대부. 예. 그 참여정부 때 대법원장 임명되신 그분이 이미 약속했던 거거든요. 10년 된 얘기예요. 그게 이제 몇 년 뒤에 하겠다, 몇 년 뒤에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기한이 이번에 딱 도래해가지고 된 것뿐이지. 타이밍이 맞았을 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뭐 아이디어나 네네. 아니면 뭐 본인이 원래 대법원장 될 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없습니까?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네. 그런 건 하나도 안 지켜진 거예요? 된 게 없죠. 그게 이제 안 네.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이십니까? 눈치 보는 건가요? 저도 진짜 답답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지만 법원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그 법원을 판사들의 세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다 뭐 법원 건물, 법대, 법복 이런 것들 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고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재판이라는 직무를 할 뿐이다. 법원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래서 재판 이외에 나머지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여하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예. 개방할 의사가 없는 거죠. 참여 재판은 좀 비율이 늘어났나요? 국민 참여 안 재판? 늘어났죠. 예.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죠. 네. 그 지금 그것도 뭐 개선안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참여 개선안이 재판을 지금- 일상화시키는 거? 지금 국회에서 법안으로 조금씩 발의가 되고 있고요. 음. 대법원 자체적으로 지금 안이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법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지금 선결적인 과제가 있다면 뭡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사법 신뢰도가 진짜 낮거든요. 네, 네. 이게 참 심각해요, 사실. 2019년도에 OECD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OECD 기관이 직접. 어허. 근데 회원국 39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39등 했어요. 39등. 진짜 꼴찌했어요. 예. 그래서 사법 불신이 심각하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불신의 원인이 뭐냐 제도적인 원인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냐면 비위 판사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황당한 일이거든요. 막 재판에 개입해가지고 판결 내용 정치적 목적을 바꾸고 이랬던 사람이 그냥 재판을 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재판을 받고 있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는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고 술대에 그렇죠,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게다가 판사 고를 수도 없잖아요, 내 맘대로. 예. 그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 불신이 되게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 다 나중에 하고 일단은 비위 판사들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자.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제대로 된 징계제도, 평가제도 그것부터 일단 하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판사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판사들이 주도하는데 다른 나라는 사실 판사 징계 판사들이 주도하지 않거든요. 아까 그 판사 그 대법원에서 징계하는 게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가. 정직입니다. 네, 네.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 정직 기간을 늘릴 수는 있죠. 법으로 그건 법으로. 그러니까 네. 그 법 개정도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사실. 필요하죠, 사실. 근데 말씀하신 건 그렇게 되면 판사가 판사를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하다 끊긴 거는 네. 그 징계위원회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는 우리가 거예요. 들어갈 수 네. 있게. 우리 기준에는 이거 안 되는 그렇지, 거다. 그렇지. 니네들끼리 왜 자꾸 봐주냐 괜찮다고. 우리 보기에는 안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비상식적인 판결 같은 게 나오면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결 절차에 무슨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조사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잖아요, 완전 사법부가. 네, 사실은 검사보다도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들이야 인사권 가지고 행정기관이 그렇죠. 하는 수라도 부분이 있죠. 예, 있지만 이건 완전히 뭐 사법부는 독립돼 있어서. 맞아요. 근데 예. 그나마 지금 아까 또 국회가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헌재가 하는 그럼 요 뭐 거의- 통로가 하나 있는 거고 거의 자체, 유일한 코스네요. 자체 징계는 손방망이 처벌할 수 있는 예. 1년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향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 네. 거기 결정하는 단위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겠다. 네. 요 얘기 주신 거고 더 있습니까? 뭐 일단은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저는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임성근, 이동근 뭐 지금 우리가 이제 탄핵하고자 하는 이 판사들이 2월 9일 아까 퇴직 이동근 판사는 2월 9일, 임성근 판사는 2월 28일. 만약에 그 날짜까지 네. 지금 이 탄핵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냥 퇴직을 해버린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정관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꽃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가 그만큼 중요한 거네요. 그렇지. 그 전에는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의미가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급하게 나오셨다 이 급하게 말씀. 나와서 지금 우리 저기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네.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관심 좀 달아주시고 더 가져야죠. 어떻게 네. 보면 해시태그 운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해시태그로 임성근, 이동근 네. 그 탄핵 법관 탄핵. 법관 탄핵 그 길면 법관 탄핵으로 하고 뭐 괜찮으면 임성근, 이동근 탄핵 네. 요거를 좀 해시태그 운동을 좀 벌일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네.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판결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제 비리 네. 판사들 척결하지 못했던 것이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그 말씀 주셨고 또 이런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판결이 많은 이유 네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늘어난 이유가? 있죠. 이게 사실 그것도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사회에 나와서 첫 직업으로 판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고 그쵸, 그 전까지는 40 그냥 이렇게.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 보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경험을 한 그런 사회생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좀 동떨어져 있어요, 감각이. 근데 동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동떨어져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을 선고하면서 내 말이 맞다. 니네가 그냥 수용해라. 이렇게 그냥 권위적으로 하달하듯이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 위에 거죠. 고점 판사들 네.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 국민들이 뭐 판사에 대해서 공격한다. 이렇게 오히려 그 받아들이고. 웃기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럴 때만 한마디씩 얘기해. 뭐 판사들이 공격받아서 안 된다.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이제 판사 임용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10년 정도 변호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판사로 임용하자. 사실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2026년부터 그렇게 되거든요. 아, 2000. 그래서 좀 그 얘기 땡기자. 들었는데 2026년부터군요. 네, 좀 땡기자. 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들 눈치를 본다. 판사들은 힘이 약해서 검사들이 조직적이잖아요. 네네. 사실. 그 판사는 혼자 판단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구조상 검사들한테 밥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뭐 이거 검사들이 판사 털려면 털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번에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2년 전 벌써 2년 됐네요. 그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판사들이. 예, 저런 식이면 판사들도 한 번에 간다. 예. 누가 무서워서 검사들 상대로 함부로 얘기하겠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들이 무서워하는 게 사실 또 언론이에요. 예, 언론에서 판사를 한쪽으로 쫙 몰아버리면 그거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언론의 배후에 검사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 징계 사건에서 문제였던 판사 사찰 파일을 보면 많은 판사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아 이거 언론에 흘리기 위한 용도구나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만들어서 던져주고. 그렇죠. 예. 예, 예. 거기 보면 뭐 예전에 했던 판결 중에서 논란이 된 것들 이런 거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뭐 어떤 재판할 때 전날 술 먹어가지고 좀 늦게 나왔다 막 이런 거 다 적어놨거든요. 그런 거 이제 언론에 풀어서 기사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검사들 두려워한다고 묻는다면은 맞는 경우죠,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경우 그게 많겠죠. 판사들은 어떤 조직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더 이렇게 견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판사가 검사를 견제하는 건 사실 그냥 재판 통해서 견제하는 그러니까 거죠. 판결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예, 기소를 잘못했으면 무죄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있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를 받으면 그 검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최소한 인사 책임이라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검사들이 더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렇지. 더 그걸 세게 고쳐야죠, 하는 이제. 네. 일단 기소율만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는 무죄율이 엄청 높거든요. 지금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무죄율이 굉장히 높은 검사예요. 그래도 뭐 총장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씩만 하면 아니 그러니까 기소를 마구잡이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자기가 그 검찰 입장에서는 특히 특수부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일단 갖다 걸어서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네. 아니면 이제 판사가 잘못한 거고. 판사 판결 잘못한 걸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지자들한테 그 사법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네.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탄희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 드리러 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이동근 이 두 판사는 법원에 의해서 판결로 반헌법 행위자다라고 공인이 된 사람들인데 국회가 제때 소출을 안 해서 지금 명예롭게 퇴직하고 게다가 정관 변호사로 꽃길 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것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탄핵소추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정치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날그날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는 그런 정치도 있지만 자기의 책임을 마지막까지 따박따박 해내가는 그런 정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의 품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품위 있는 정치를 할 때 판사들도 우리 민주당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존중감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무감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탄희 의원과 아주 급하게 편성된 참, 뭐 뉴스공장 이런 데 나가시죠? 오늘 나온다고 그러더니 안 나왔던데? 오늘요? 그거 아마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얘기를 못 들었는데. 공장장이 오늘 뭐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네. 전화 연결하다가 네. 나도 기다렸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혹시 그 슈퍼챗을 3부에 또 보내주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 역시 계시네요. 이게 왜냐면 좀 전에 그 앞에 이광재 의원 계실 때보다 동접이 1000명이 더 붙었습니다. 아, 역시 이탄이다. 오늘 장사 잘 됐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샤넬맘님 2번 보내주셨고, 바람개미 선대문님, 또 훈이향기님, 나무흥님, 섬진강님, 또 나무흥님 한 번 더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고맙고요. 92번째 박시영TV. 오늘 시간이 급한 관계로 우리 이탄희 의원과의 특별 편성까지 해서 3부 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우리 이탄희 의원님 진행하고 있는 이 법관 탄핵 문제 우리 좀 더 관심 가지고 그 날짜 되는 날까지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지금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됐어요. 임성근, 이동근 탄핵해라. 예. 이걸로 해시태그 운동을 당분간 본회의 개최 전까지 가열차게 전개합시다. 네. 자,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